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1강 수업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테마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기초 내용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기본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경찰관의 임무 규정을 경직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이번 1강 수업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의 그리고 목적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법률이든 그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 즉 연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원론적인 연혁은 1795년 프랑스에서 재와 형벌법전이라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이 1875년에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들 1894년 여러분들 이때 대한민국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여러분들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은 일본의 선진 문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개방을 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의미로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겠지만 부정적 의미로는 이제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간섭, 개입하면서 1910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탈된 일제강점기 시대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갑오개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894년에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에는 행정경찰 장정이라는 것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1894년 행정경찰 장정, 여러분 이 1894년 갑오개혁에서 행정경찰 장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찰학 시험에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경찰 장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건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제정된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행정경찰 장정이 그 모체가 된다. 그래서 이 행정경찰 장정이 한국 경찰 최초의
작용법이라는 것. 자, 그리고 현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줄여서 경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직법은 몇 년도에 제정되었다? 1953년도에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몇 번의 개정 작업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 연도는 1953년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직법의 의의를 살펴봤어요.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경직법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법률이든 그 법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게 있죠. 그 목적은 어떠한 법률이든 제1조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목적 규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에 여러분들 체크하셔야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찰권을 일반 국민에게 발동할 때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엇을 준수해야 된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은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경직법의 목적,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때 여러분들 경찰관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최소한의 권한 행사.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관은 그 직무 수행을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을 잡는다. 자, 그런데 이 절도범을 잡기 위한 목적. 자, 그러면 절도범을 잡을 때 필요한 수단이 있죠. 자, 유형력을 행사해서 수갑을 채우는 거 수단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권총을 사용한다. 자, 여러분 고작 편의점에서 음식물 몇 개 훔친 절도범에게 권총을 사용한다? 이런 말도 안 되죠. 자,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고 절도범을 잡기 위하여 권총을 사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즉 비례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경찰관이 이러한 비례의 원칙,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은 여러분 경찰관이 경직법을 위반해서 권한을 사용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 직권을 남용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도 처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처벌을 받냐면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 경찰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면 경찰관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어떤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경찰관의 처벌, 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개정되었냐면 여러분들 바로 어제죠. 24년 1월 30일에 개정되었어요. 자, 그래서 개정 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자, 그런데 개정 후에는 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환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언급됩니다. 자, 경찰관이 정리합니다. 경직법을 위반했다.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면 해당 경찰관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의를 살펴봤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을 살펴봤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성격이에요. 성격. 자, 여러분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기본적으로 먼저 대륙법계 요소도 가지고 있고 영미법계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륙법계는 주로 경찰의 권력적 작용을 중시합니다. 즉 경찰이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시키는 권력적 작용을 중시해요. 그런데 영미법계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비권력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관 직무 집행법은 여러분들 대륙법계의 권력적 요소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비권력적 요소인 영미법계적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어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성격 첫 번째, 권력적 작용을 중시하는 대륙법계 요소 플러스 비권력적 작용을 중시하는 영미법계 요소가 함께 반영되고 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성격 두 번째는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경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찰 장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권총을 사용한다, 수갑을 사용한다, 경찰봉을 사용한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들이 있겠죠. 즉, 여러분들, 경찰관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시키는 작용을 할 때 그 작용에 관한 일반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꼬르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이다. 여러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찰관의 직무는 무엇인가? 경찰관은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법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그러면 반대로 경찰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즉, 경찰 조직에 관한 일반법은 여러분 줄여서 국자법이라고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작용에 관한 일반법이다. 조직에 관한 일반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또 어떠한 성격을 가지느냐? 자,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즉시 강제, 여러분들 이 의미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즉시 강제는요, 첫 번째, 여러분 경찰이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이 말의 의미는 그 상황이 급박하고 긴박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경찰이 우리 국민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상황이 급박하고 긴급하다. 이 경우에 바로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범죄 행위가 발생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죠.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들, 이상동기 범죄, 예를 들어 길거리에 누군가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우리 선생님 집에 들어가세요. 아이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길거리에 누가 칼을 들고 설치고 있는데.
바로 즉시 강제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칼을 빼앗고 뭐 테이저건을 쏘든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감염병 환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선생님, 길거리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염병 환자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전염될 수 있는 상황에 급박성, 긴박성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은 즉시 강제를 행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강제 격리시켜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즉시 강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약간 용어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실 행위들에 관한 토대가 돼요. 자, 사실행위.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경찰관이 자료를 수집한다. 또는 정보를 수집한다. 또는 누군가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자, 여러분 자료 수집,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 여러분 이런 것들은 권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단순히 경찰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특정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행위들에 관한 토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번 대륙법계 요소와 영미법계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작용에 관한 일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이다. 넷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실 행위들에 관한 토대가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성격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수갑 등과 같은 경찰 장구를 사용하는 것. 자, 다음 가스를 발사시키는 분사기 최루탄을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근거법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권총, 소총 등과 같은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는 근거법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기는 휴대하는 것 그리고 사용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용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경찰권을 발동시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경찰 공무원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은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장, 이 유치장 설치에 근거법도 된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성격을 여러분들 우리 깔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초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의, 목적, 성격까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살펴봤어요.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범위입니다. 자, 먼저 적용되는 경우,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경찰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공무원에게 적용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해양경찰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국가기관이나 또는 민간기관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도 있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 청원경찰은 해당 국가기관 민간기관의 시설을 보호하죠. 자, 그리고 이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의 출입 그리고 각종 위험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청원구역 청원경찰은 그 시설 경비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 안에서도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수사는 인정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공무원, 해양경찰 공무원, 청원경찰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자, 다음 여러분들 특별사법 경찰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죠.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 여러분 이 근로감독관은 고용과 관련해서 주로 노동법입니다. 그 고용과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이 있죠. 이 자치경찰에게도 당연히 인정되겠죠. 자,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경비업법상의 경비원. 여러분 이 경비원의 업무 수행은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소방경찰. 여러분 이런 소방경찰들도 소방기본법에 적용을 받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 범위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그렇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이야기하는 즉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할 때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경직법의 기본 원칙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경찰관의 임무 수행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돼요. 즉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고작 절도범 한 명 잡자고 권총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기 전깃줄 위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잡자고 대포를 발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목적에 알맞은 합리적 수단을 써야 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비례의 원칙이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관의 임무 수행은 필요성의 원칙을 만족시켜야 돼요. 자,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죠. 맞죠, 여러분? 자, 이 상황에 이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취하지 않아야 하는가? 즉,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관이 경찰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상당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상당성의 원칙. 자, 여러분들, 경찰관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발동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찰권 발동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인 공익이라는 게 있겠죠. 자, 이 경찰권 발동으로 사회 공공의 질서가 유지된다. 공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경찰권 발동으로 어떤 개인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사익이죠.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은 사익을 침해하는 것보다 공익이 더 커야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다. 자,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이 보충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는 최후수단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경찰관은요, 무기 사용에 있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돼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테이저 건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그러면 테이저 건 써야죠. 테이저 건을 써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총을 썼다. 이건 여러분들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왜냐? 권총과 같은 무기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외가 있어요. 바로 대간첩 작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장 간첩에게 총 버려, 투항해 라고 명령했는데 이에 불응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가안전보장, 국가존립 이런 차원에서 해당 무장간첩에 대해서는 권총 사용하는 거 가능하겠죠? 따라서 대간첩 작전 이런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기본 원칙, 비례, 필요성, 상당성, 보충성, 여러분들 이 내용 자체에 여러분들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기본 원칙도 우리가 모두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원론적이고 또 추상적 개념 같지만 여러분들 이런 비례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특히 무기 사용.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직법 제2조에서 경찰 직무의 범위를 밝히고 있어요. 자, 1호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자, 여러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주로 비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영미법계의 영향이죠. 2호,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진압, 수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사법경찰이죠. 다른 말로는 수사경찰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경찰관의 직무입니다. 자, 2의 2호. 여러분 범죄 피해자 보호도 우리 경찰관의 직무죠. 자, 다음 여러분들 경비와 관련된 경찰활동. 자, 다음 국가의 주요 인사를 경호하는 것 또는 외국의 주요 인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경호하는 것. 자, 다음 여러분들 거의 전시 수준에 해당하는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하는 것. 여러분 이건 주로 경비경찰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예방하는 건 생활안전경찰활동이죠. 자, 다음 4호를 보시면 공공안녕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한다. 여러분 이것은 주로 정보경찰활동이죠. 여러분 지금은 과거에는 정보경찰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공공안녕 정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다음 5를 보시면 교통단속, 교통위해의 방지. 바로 여러분들 교통경찰이죠. 자, 다음 외국 정부기관 그리고 외국 국제기구와의 협력. 이건 여러분들 주로 외사경찰이죠. 자, 그리고 그 밖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경찰관의 직무 범위로 경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범죄 피해자의 보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 대테러 작전, 공공안녕, 정보경찰활동, 교통단속, 교통위해방지, 교통경찰활동, 외국정부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외사경찰활동, 그 밖에 다양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직무 범위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1강 수업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기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경직법 제1조, 경직법 제2조, 경직법 3조까지는 아니죠. 2조까지, 1조, 2조까지 살펴봤고요. 의, 목적, 성격, 기본 원칙, 그리고 적용 범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까지, 여러분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기초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1강 수업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 시간인 2강 수업에서 배울 내용부터 우리가 이 1강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읽고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공부 숙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핵심 이론, 핵심 기출 분석 특강 여러분들 제1강 수업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인 2강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분들 다 한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심 검문과 관련된 주제로 또 여러분들 강의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